먼저 대략적으로 이미지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의자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형틀을 만들 판재 위에 현치도를 그립니다. 현치도의 대략적인 곡선을 그려봅니다. 형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는 곡선의 넓이에 따라 틀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도엘링 지그입니다. 목재와 목재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결합할 때 정확한 구멍을 뚫어주는 기구입니다. 목재의 두께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결합할 목재에 선을 긋고 도엘링 지그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목공용 본드와 목다보를 이용해서 결합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킨 후 본드가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판재가 만들어지면 길이에 따라서 만들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이건 제가 만든 대형 콤파스입니다. 하나 구입할까 했는데 대형 콤파스 하나가 10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정말 흐드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의자의 대략적인 모양이 나왔습니다. 형틀을 현치도에 맞게 정렬합니다. 곡자를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 넣습니다. 곡자는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곡선을 그리기가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밴드소를 이용해서 곡선에 따라 형틀을 절단합니다. 절단한 형틀을 다시 현치도에 부착합니다. 휘어질 부분에 곡선을 맞추고 정확하게 다시 절단합니다. 이제 한치각재를 테이블소를 이용해서 1.5mm의 두께로 켭니다. 이때 말하는 한치는 약 3.03cm를 말합니다. 단차를 만들기 위해서 2x6 구조재를 이용해서 1.5mm 얇은 판재를 만듭니다. 이렇게 붙은 판들을 형틀에 맞춰서 고정합니다.
이 작업을 16번 반복합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작업판이 너무 크고 불편해서 합판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나무를 흰다면 어떤 곡선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시죠? 본드가 굳은 후에 목재를 틀에서 풀어주면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재들을 또다시 하나하나 부착합니다. 결합하기 전에 바닥 부착 부분은 층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재단을 해줍니다. 또다시 부착합니다. 왜 이렇게 작업이 오래 걸렸는지 이해 가시죠? 이번엔 뒤축 지지대를 만듭니다. 지지대는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35mm 10장을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총 4개를 제작합니다. 여덟 개는 아래쪽으로, 다른 8개는 위쪽으로 결합하면 중간 부분에 V형의 라운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파트 2 예고편입니다. 다음 편에선 이렇게 층을 맞춰서 그링을 뜨는 방법과 곡선에 맞춰서 홈을 파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조카가 중학생인데 1인 독서실 하나가 필요하다네요. 디자인 작업은 완료했으니까 바로 시작할 듯 합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2편 동영상도 지금 제작 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